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국가직 전기 이론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 회로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나올 때 옳은 것을 고르라, 틀린 것을 골라라 할 때 옳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틀린 것을 골라라 하면 X 쳐주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실수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일단 선지가 지금 보면 전부 다 3개예요. 그 말은 뭐다?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틀린 건 단 한 가지라는 거죠. 그것만 찾으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기역입니다. 중첩의 원리는 선형 소자에서는 적용이 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그냥 니은, 디귿, 리을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중첩의 원리는 키르호프 법칙을 기본으로 적용한다. 맞는 말이고요. 전압은 어떻게 돼요? 탈락. 전류원은 개방 상태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다수의 전원에 의한 전류는 각각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게 뭐예요? 중첩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입니다. 정전 용량이 1 마이크로페럿과 2 마이크로페럿인 두 개의 캐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 양단에 15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1 마이크로페럿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Q는 CV다라는 식에서 지금 직렬 연결이니까 이 Q 값이 어떻게 돼요? Q 값이 일정하죠. 그럼 우리가 C와 V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정전 용량이 몇 대 몇이야? 1대 2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전압은 2대 1로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50V라는 전압이 몇 대 몇으로 갈라져야 돼요? 2대 1로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0V를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서는 바로 100V, 50V 나와가지고 100V 찍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한다? 자, 150V를요 3등분했죠. 3등분을 해서 그중 1개는 여기다 갖다 주면 되고 그중 2개는 여기다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50V를 3등분하면은 1개당 50V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몇 볼트? 50V. 여기에는 두 동강이니까 100V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00V가 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3번입니다. 저항 30Ω과 유도성 리액턴스 40Ω를 병렬로 연결했다. 회로 양단에 12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회로 역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는 뭐예요? 자, 얘네 둘이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었으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될 뻔했는데, 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볼트? 자, 120V를 현재 인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역률이 되는 거죠.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피상 전력 PA분의 유효 전력 P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이걸 구해가지고 구해도 되겠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니까 전압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다. 항상 전압이 일정하다. 자, 요거를 포인트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 중에 이러한 식이 있어요. 자, P는 Z분의 V 제곱이다.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Z의 공액이 들어가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복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V나 I 둘 중에 하나의 공액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I라고 하는 친구는 Z분의 V가 되는 건데 어떻게 돼요? 둘 다 공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밑에는요 Z 공액이 되는 거고, 자, 위에는 V와 V 공액이 만났으니까 그냥 V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V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J랑 A 마이너스 BJ랑 이렇게 계산하면 뭐가 돼요? 그냥 A 제곱에 플러스 B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얘가 V라고 해볼게요. V.
그럼 V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가 되는 거잖아요. V제곱이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여기선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P는 Z 공액분의 V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나요? 제곱이 빠졌죠. V제곱 Z 공액은 Y의 공액이다. 어드미턴스의 공액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V가 일정해요. 그러면은 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드미턴스와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 우리가 I는 Z분의 V라는 식이 있죠. 오메 법칙이죠. 그럼 I는 V,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뭐가 일정해요? 얘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두 식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요. 자, P가 Y랑 비례한다. 자, 여기에서는요. I가 Y랑 비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 P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디에 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류를 통해서. 자, 그럼 전류 구해봅시다. 자, 여기 일단 저항이죠. 30옴이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30분의 120 해서 4A가 됩니다. 맞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현재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120 나누기 40 하면 얼마예요? 3A가 흐를 겁니다. 3A가 흐를 겁니다. 자, 엄밀하게 지금 L에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J를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J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얘네들을 합한 전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4 마이너스 J 3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비상분이 되는 거고 이게 저항분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리액턴스 부분이 되는 거죠. 즉 삼각형으로 나타내면은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삼각형으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전류의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4A가 되는 거고요. 자, 엄밀하게는 마이너스 J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줍시다.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4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마이너스 J 3이니까 이게 3이 되는 거죠. 이게 5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세타가 뭐가 된다고? 코사인 세타, 즉 0률이 된다고. 5분의 4가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해서 5분의 4가 돼서 0.8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한다고 길었는데 이거 문제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병렬이다. 그럼 전류에 비례하니까 그냥 얘네들의 전류를 구해서 삼각형 그려가지고 5분의 4, 0.8 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다. 여러분들 맞췄으리라 예상합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모터가 선관전압이 220V이고 선전류가 10A일 때 신재 3.3kW를 소모하기 위한 모터의 역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상모터는 평형 Y결선 부하이다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왜냐면은 지금 보면 선관전압과 선전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자, 우리가 이게 델타든 Y든 자, 루트 3에다가 선관전압 그리고 선전류하고 코사인 세타 역류를 곱한 값이 결국 삼상 총 전력이 된다라는 거죠. 3,300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0 두 개 날라가고요. 그러면은 22가 남죠. 그러면은 20이 넘겨주시면은 자, 여기에 2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루트 3분의 1까지 넘겨주시면은 자, 요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자, 2분의 3에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된다. 답은 4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다. 이런 거는 바로바로 풀어주신다. 5번입니다. LC 직렬회로 해서 RMS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보자마자 L과 C 지금 반대잖아요. 당연히 얘네 둘이는 빼질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두 개 빼면 20이 되는 거죠. 100을 20으로 나눠서 답이 1번이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셔야겠죠. 뭐 특별히 다른 거 설명할 것도 없는 문제네요. 6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E를 AB 양단에 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전류 I가 닫기 전 전류의 2배가 되었다. 저항 R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스위치 S를 닫았을 때의 전류 I가 닫기 전에 비해 2배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류가 더 많이 흘렀다. 반대로 저항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닫기 직전에는요 6과 2를 더한 8옴이었는데 닫았더니 다 합해서 얼마가 된 거예요? 4옴이 된 거죠. 그러면은 얘가 4옴이 되려면 얘를 닫아놓고 4옴이 되려면 얘 2옴이죠. 그러면 얘 두 개 병렬 연결하게 뭐가 돼야 된다? 2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6옴, 3옴 하면 2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겠죠. 6, 3, 2. 뭐라고? 6, 3, 2. 6옴과 4옴 병렬 연결하면 자 2옴이다. 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암기하셔가지고 빨리 풀어주셔야 된다. 네, 그 다음 7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저항 RL이 변화함에 따라 3옴에 전달되는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저도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야 이거 나 쉬운 줄 알았어. 저도 어떻게 풀었냐. 야 이게 뭐야 이거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바로 뗐어요. 떼고 바라봤어. 바라보니까 이거 개방돼. 이거 단락돼. 야 이거 뭐 아무것도 필요 없네. 5옴, 1옴, 6옴이야. 6옴과 RL이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3옴이 되려면 여기 6옴 되면 되네. 그래서 6옴일 때 최대 전력 전달된다. 했다가 바로 틀렸죠. 야, 이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다시 봅시다. 다시. 자 왜 이게 안 되냐. 자 떼어냅니다. 떼어내요. 자 그러면은 태분당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옴을 떼어냈으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저항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자 태분당 등가 저항이니까 여기서 바라본 저항을 구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가요 단락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어떻게 돼? 개방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옴과 RL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자 2개 더한 거 그리고 2개 곱한 거 자 이러한 식으로 저항을 적어 주시고요. 이게 태분당 등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태분당 전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요거를 떼어내고요. 떼어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볼까요? 지금 전압원과 전류원이 각각 한 개씩 있으니까 중첩을 통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를 먼저 개방시키고 자, 이 친구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네, 못 미치죠. 왜? 전류가 저기로 못 가잖아. 자,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못 준다. 사실 얘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를 단락을 시키고 이번에는 이 친구에 의해서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냐. 자, 이 4A라는 놈이 어떻게 돼요? 나눠지게 됩니다. 어디로? 자, 5옴과 그리고 1 더하기 RL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빨간 전류는 어떻게 돼요? 빨간 전류 우리가 구해볼까요? 자, 4 곱하기 어떻게 돼요? 자, 2개 더합니다. 5옴 5 더하기 1 더하기 R분의 뭐가 돼요? 남의 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5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몇 암페어가 흐르죠? 6 플러스 R분의 자, 20이라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어디에? 이 RL이라는 부에. 그럼 RL에 걸리는 전압이 우리가 태분당 등가 전압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R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U 플러스 R분의 20에 뭐만 곱해주면 된다? R만 곱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지우면은요. 이게 바로 이 회로의 태분당 등가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60 플러스 R분의 20R이고 태분당 등가 저항이 6 플러스 R분의 6R이고 그리고 3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자, 전압도 R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얘랑 같아진다고 해서 이 3옴에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죠? 얘가 3이 되었을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나오려면 얘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근데 얘도 R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게 전류를 구해봐요. 전류. 왜? 자, 이 친구도 어쨌든 여기에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효 전력이 커야 되니까 자, 요식을 통해서 요 값이 어떻게 지면 돼요? 요 값이 커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R은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I가 최대가 될 때죠. 뭐라고요? I가 최대가 될 때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I를 구해볼게요. I를. 자, I 구해보겠습니다.
i는 자 r분의 자6 플러스 r 그리고 6r 더하기 3분의 뭐가 돼요? r분의 v. 자, 이 친구가 되는 거죠. 자, 6 플러스 r분의 20r.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위아래 6 플러스 r을 곱해주시면은요. 자, 6월에 6 플러스 r이니까요. 18에 플러스 3r이 되는 거죠. 자, 위에 정리해 주시면 자, 20r이 남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얘를 정리해 주시면은요. 자, 9 플러스 9r 플러스 18이죠. 그럼 9로 묶어 줄게요. r 플러스 2분의 얘는 그냥 20r이 되는 거죠. 아,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해석의 편의를 위해서 자, 일단 어차피 상수 9분의 20은 뺍니다. 그럼 형태만 보자는 거예요. 형태가 뭐예요? r 플러스 2분의 r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거를 제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본다고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다? r 플러스 2분의 r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r 플러스 2에 r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해도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럼 r 플러스 2분의 r 플러스 1은 1이 되는 거고 더하기 자 r 플러스 2분의 자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강사님 어떻게 그리나요? 자, 고등학교 1학년 자 유리함수, 무리함수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왜 이 그래프를 그리냐? 자, 뭐 대입을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점근선. 그래서 자 x축은 뭐예요? r이 되는 거죠. y축은 i가 되는 거죠. 그럼 점근선 그려볼게요. 점근선은 뭐냐? 일단 얘가 0이 될 때요. 얘가 0이 될 때. 그럼 r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그럼 r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자, 요쯤이 되겠죠. r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이게 뭐다?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은 뭐다? 자, 1은 i가 이게 i에 가는 식이죠. i가 1이 될 때, 즉 요게 i가 되는 거니까 i가 1이 될 때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면요 1, 4분면, 3, 4분면이 그려지는데 마이너스면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 R에 0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즉 0,0을 지난다라는 거죠. 요 점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되냐면요. 자, 이러한 형태로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됩니다. 정근선을 만나면 안 되죠.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정근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이 선에 못 닿아요. 무조건 못 닿아요. 그래서 자, 요 선 이런 식으로, 자, 이 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뭐가 된다?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자, 이 전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증감에 따라 전류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값이라고 하는 건 실제 양수값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는 음수값은 즉 요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결국 요 그래프만 보면 돼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 요 그래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무한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무한히 증가한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무한히 증가하니까 소비되는 전력 역시도 무한히 증가한다라는 거죠. 즉 3번 뭐라 되어 있어요? 저항 R의 값이 클수록 저항 3옴에 전달되는 전력이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그릴 줄 알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또 생각해 내신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을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깔끔한 것 같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8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병렬로 연결된 부하의 수전단 전압이 2000V일 때 부하의 합성연료가 송정단 전압을 한번 구해보아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부하가 지금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통해서
유효, 무효, 역률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서 역률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주어진 게 2000V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있을 거고 2000V에다가 얘의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VS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항 정답이 되었어요. 뭐라고요? 전항 정답이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C가 아니라 실제로 L로 출제가 됐었어야 돼요. L로 출제가 되어야지 답이 4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출제자 분들께서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대로 푸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제대로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럼 그 시간은 뭐예요? 날리는 거죠. 그리고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제대로 풀었는데 왜 안 나오지? 계산이 틀렸냐? 하고 또 푸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사실 애초에 문제가 제대로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잘못 풀어서 시간을 허비한 거는 억울하지라도 않지만 이건 잘못 나왔잖아.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죠.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붙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된다? 그러한 이제 시험의 어떤 저희를 좀 그렇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건 좀 아쉽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께서 자, 어쨌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문제가 출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된다. 일단 넘어가세요. 무조건 넘어가시고 다시 돌아오는 전략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역률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얘가 유효 전력과 다음 무효 전력으로 한번 나눠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의 유효 전력은 얼마예요? 역률이 1이기 때문에 10이 됩니다. 맞죠? 단위 생각할게요. 무효는요, 역률이 1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의 유효 전력은 얼마예요? 8kW라고 되어 있네요. 8.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무효 전력은 얼마예요? 무효 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8분의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되는 거죠. 해주셔서 6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률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역률. 자,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8이죠. 18의 제곱에. 무효. 두 개 더하면 6이 되는 거죠. 6의 제곱에. 자, 이게 피상 전력이 되는 거고, 자, 이것분에 뭐가 된다? 유효 전력 18.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18의 제곱을 갑자기 뭐 이러고 있으면은요, 288, 64 이러는 순간 바로 다음 회차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볼 때 예를요 6 있잖아요. 6. 그러면 6의 제곱으로 빼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18이라고 하는 것은요 6, 3, 18이죠. 6, 3, 18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6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루트 분의 18.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 주시면은요 어떻게 된다? 자, 6의 제곱 빼내면 되잖아. 그럼 6이 남는 거고 안에는 3의 제곱 더하기 1, 10이 남는 거잖아요. 그냥 6 루트 10에 자, 18 해주시고 자, 6이랑 18이랑 하면 3이 되는 거고 자, 위아래 루트 10을 해주시면은요 3 루트 10.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률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절대 아니구나 라는 것까지는 나이스합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에 전압 강화를 구해야 돼요. 전압 강화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상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라고 해볼까요? 자, I는 다들 아는 공식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X 사인 세타의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I를 구하기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요거를 변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I라고 하는 것은요 유효 전력 나누기 V 코사인 세타 그리고 R 자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 자 V분의 P에 좀 좁으니까 위에다가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은 자 V분의 P에 자, 아래 더하기 X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요게 된다라는 거죠. 코사인을 그냥 넘겨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P는요 6효 전력이니까 10 더하기 8 1800이 되는 거고요. 18에 10에 3승 18,000이죠. 요거를 뭐로 나눈다? 2000볼트로 나누겠죠. 수전단 전압. 자, 2000볼트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저항 R 값이 뭐예요? 9옴이 되는 거니까 9 더하기. 자, X는 뭐가 돼요? X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요걸 L 성분이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플러스 J 3이다. 그래서 자, 요 공식 자체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RL 직렬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L 부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을 넣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는 자, 유효분의 무효가 되는 거니까 18분의 6이 되는 거죠. 18분의 6. 그러면 뭐 3분의 1인가요? 18분의 6이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시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9에 자, 9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90볼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압 강화가 90볼트니까 어떻게 된다? 2090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게 C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얘도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을 빼는 거죠. 그러면 72가 되면 72. 그래 어쨌건 간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잘못 출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다가 뭔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 바로 넘어가는 그러한 센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 S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닫혀 있다가 T가 0에서 개방된 직후에 캐패시터 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스위치를 현재 닫은 상태로 엄청난 시간이 지났다. 그랬는데 자, 얘를 딱 열었을 때 이 VC, 즉 캐패시터 C에 걸린 전압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닫은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했으니까 얘를 닫아놓고 오랜 지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개방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자, 닫아놓고 전압원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여기로 계속 흘러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휴대폰이 충전이 되듯이 지금 100% 완충이 된 상태죠. 전류가 100% 완충이 되었으니까 여기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3페럿이라는 C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전압이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방이 되어 있더라도. 그럼 어떻게 구한다? 자, 우리가 KCL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습니다. 뭐로? 자, VC라는 전압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전류가 요 전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전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요 전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개방이 됐으니까 그럼 세 전류의 합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C에서 10을 빼주시고 자, 나누기 2를 해주시고 자, 더하기 자, 이 전류는요 VC에서 0을 빼주시고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되고 더하기 자, 이 친구는요 VC에서 자, 20A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2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우리가 VC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은요, 이 VC 마이너스 10에 자 VC 그리고 마이너스 40은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VC 3VC가 되는 거고 3VC는 뭐가 돼요? 3VC는 제가 여기 계산을 잘못했죠. 이거 20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2를 곱했으니까 2VC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60이죠. 60이 되는 거. 자, 그래서 VC가 20이 된다는 겁니다. 20볼트다. 그래서 뭐가 된다? 여기에 20볼트가 되었구나. 자, 그러면은 자, 스위치를 딱 열었을 때 여기 걸리는 전압도 얼마예요? 20볼트가 되는 거죠.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예요? 닫혀 있다가 T는 0에서 개방된 직후의 캐패시터 전압을 묻고 있죠. 그래서 0 플러스라는 걸 괜히 준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자, 이 개념을 아시면 금방 푸시는 거죠. 우리가 이 C라고 하는 것은요, 전압이 연속이에요. 그럼 L은요, 전류가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압이 연속이라는 얘기는요. 스위치를 지금 열기 직전이죠. 열기 직전에 C에 걸리는 전압과 열었을 때 C에 걸리는 전압과
열고 나서 0.00001초 지났을 때 C에 걸리는 전압이 뭐하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L은 전류가 연속이니까 전류가 연속이 L에 흐르는 전류는 뭐 스위치를 닫았을 때, 그 닫기 직전 닫았을 때, 닫은 직후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연속이냐 하면은 자, 연속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점이 자, 여기서 연속이냐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의 함수값과 뭐 함수값 fx 값과 이 함수값으로 다가오는 이 좌극한각 뭐 이건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 알아서 이해를 하시면 돼. 뭐 이 값과 여기 함수값이 fa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로 다가온 우극함과 x 뭐 a 플러스 0 fx 여기 a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값이 다 같아질 때가 연속이에요. 아, 이 어려워. 괜히 설명했어.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다? 얘는 딱 함수값이 닫았을 때야. 스위치를 닫았을 때. 얘는 닫은 건 아니야. 거의 닫기 직전이라는 거죠. 닫기 직전. 여기서 오는 거니까. 그럼 얘는 닫고 나서 0.00001초 지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 연속이 되려면 요 값이 다 같아야 된다고. C는 전압이 연속이고 L은 전류가 연속이다. 자,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KCL 풀고 전압 구해가지고 그냥 3번 찍고 넘어가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 여러분들 뭐 합격하신 분들이 또 보지는 않을 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니까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전하가 지금 정사각형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C에서의 전개 강도가 0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하량을 구해보아라. 여러 가지 풀이법이 있겠지만 사실 C의 이 Q 클롱 얘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건데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C의 전개가 제로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개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C점에다가 뭘 냅둔다. 자, 플러스 1클롱이라는 전하를 냅둡니다. 그리고 얘가 받는 힘을 한번 구해보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도 플러스 1클롱이고 여기도 플러스 1클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얘는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고 얘랑 얘도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 크기는 어떻게 돼요? 그 크기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클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 9 곱하기 10의 9승에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로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9 곱하기 10의 9승 그냥 K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냥 K로 하고 결국 거리 제곱분의 얘네 둘의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1이죠. 지금 1m, 1m니까. 그럼 1제곱분의 얘네들이 곱한 거죠. 그럼 1이 되는 거죠. 상수 얘를 뭐 K라고 놨기 때문에 여기는 K라는 힘이 발생할 거다. 얘도 똑같은 힘, K라는 힘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K 똑같은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얘네 둘이 힘이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힘이 같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랑 합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합력 어떻게 돼요? 평행 사변형백에 의해서 자, 이 친구가 어떻게 된다? 합력이 되는 거고 크기는 뭐예요? 1대 루트 2. K 루트 2라는 만큼의 힘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얘가 0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편으로 같은 힘, 즉 K 루트 2만큼의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K 루트 2만큼의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작용할 수 있냐? 자, 여기 플러스 1클론과 Q클론 사이의 힘이 어떻게 되면 돼요? K 루트 2가 되면 되고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은 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이 친구와 만약에 극성이 같게 되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방향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얘가 플러스 1클론이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힘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거고 거리는 어떻게 돼요? 자, 거리는 이 정사각형의 요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1대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2의 제곱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 Q 곱하기 1이니까 그냥 Q가 되는 거죠. 얘가 뭐라고? 자, K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KK 약분해 주시면은 Q가 뭐가 돼요? 2분의 2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네. 2 루트 2가 되는 거죠. 근데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뭐 가정은 똑같아요. 또 되고 뭐 그냥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플러스에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전기력선이 나가죠.
전기력선이 전개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전기력선이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에서 전기력선이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서는 자, 요 힘과 요 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합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왜? 마이너스는 전기력선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전개가 발생하려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플러스 1쿨롱을 두든 여러분들이 또 전기력선의 정의를 쓰든 어쨌건 간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벡터를 잘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11번입니다. 이성적인 조건에 철심이 들어있는 동일한 크기의 환상 솔레노이드 인덕턴스 크기를 4배로 만들기 위해 솔레노이드 권선수의 배수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 바로 사실 바로 2번 때려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공기업에도 많이 나오고 공무원에도 많이 나오고 온갖 데 많이 나오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잘 보시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은요. 지금 L이 몇 배가 됐다 했어요? 인덕턴스가 4배가 됐다 했죠. 그러면 이 인덕턴스의 길이나 투자율이나 면적은 동일할 수밖에 없죠. 즉 얘네들은 무시하면 되는 거고, 결론은 L과 N제곱이 비례함을 이용해서 N이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4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각변의 저항이 15옴인 삼상 Y결선 회로와 등가인 삼상 델타 결선 회로의 900V의 크기의 상전압이 걸렸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뭐 문제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죠. 자, Y결선 회로를 델타로 바꿔 보았다. 저항은 일정하게 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뭐야? 등가라고 했어요. 등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Y결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죠. Y결선. 그리고 15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랑 등가를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얘를 델타로 바꿔줍니다. 델타로 이렇게 바꿔줘요. 자, 이런 식으로 델타로 이렇게 바꿔주는. 좀 그림이 안 이쁘지만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예요? 포인트는 이 Y가 델타가 된 거죠. 딱 봐도 지금 델타가 더 크잖아요. Y보다 커졌잖아. 몇 배만큼? 3배만큼. 자, 지금 임피던스의 크기, 저항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냥 3 해주시면 되죠. 곱하기. 그러면 여기 45가 되는 거고, 여기 45가 되는 거고, 여기 4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900V의 자, 상전압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상전압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델타의 상전압이 걸린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몇 볼트가 걸린다? 900V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45분의 900 하시면 20A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상전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13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자, T가 0인 순간에 스위치를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그랬을 때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뭐 이거는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났대. 그러면 전류가 쭉 갑니다. 그러면 L이 있을 거 아니야. L은 뭐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지나면 처음에는 변화를 싫어하니까 전류가 들어와요. 나 싫어. 그래서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 상태지만 나중에 전류가 들어온 게 익숙해지면 얘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단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A라는 놈이 쭉 올라가서 어디서? 자, 20옴과 10옴에서 갈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놈으로 갈라진다? 자, 저항이 작은 놈엔 많이, 큰 놈에는 조금 하니까 몇 대면 2대 1로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즉 여기에는 4A, 자, 여기에는 2A가 흐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 14번입니다. 자극의 세기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외보고요. 길이가 50cm, 막대 자석이 200A/m의 평등 자기와 30도의 각도로 놓였다.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이 받는 회전력 토크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건 기본적인 공식이다. 자, M과 자기 모멘트와 H의 뭐가 돼요? 외적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만을 구해라. 크기만을 구해야 했을 때, 자, MH
자,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이때 세타 값은 M과 H가 이루는 각도다. 자, 그리고 M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게 세 개에다가 길이 곱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H의 사인 세타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고 자, H 같은 경우는 200이 되는 거고 길이부터 적어줘야겠죠. 길이는 50cm니까 0.5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H는 200이 되는 거죠. 사인은 30도니까 자 2분의 1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하시면 100이고 얘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5. 자 25. 50이 되니까 250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 되는 거니까 뭐 선지 보시면은 뭐 2.5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죠. 15번. 그림의 회로에서 인덕터에 흐르는 평균 전류를 구해보아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단, 교류의 평균값은 전주기에 대한 순식값의 평균값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그런데 평균을요. 지금 평균을 어떻게 정해라 했어요? 전 주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가 전 주기가 되는 거죠. 왜? 이러한 형태가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러면은 평균을 구할 때 자,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다 더해서 주기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요 넓이와 요 넓이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다르죠. 크기도 같은데 그러면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얘가 만들어내는 전압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중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평균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를 어떻게 해줘요? 단락을 시켜줍니다. 그럼 얘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제로이기 때문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직류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야 뭐 평균값이든 실호값이든 최대값이든 다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얘를 어떻게 단락을 시켜주면은 자 여기서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올 건데 어디로 간다? 전부 다 여기로 가게 될 겁니다. 왜? 자 직류에서는 L이 어떻게 돼요? L이 단락이 되잖아. L이 단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여기로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단락된 거니까 없다 생각하면 10분의 14, 1.4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와 0을 더한 1.4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6번이죠. 이상적인 변압기를 포함한 그림의 회로에서 정현파 전압원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구해보죠. 뭐 이거는 자 60옴, 90옴 여러분들 병렬 연결 합산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 60 더하기 90분의 60 곱하기 9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60 더하기 90은 어떻게 돼요? 150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푸실 때 자 150 자 이렇게 하고 푸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걸 다 곱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밑에 건 더하고 위에는 곱한 거 냅둬요. 그 다음에 자 약분되는 게 있죠. 이렇게 약분이 되고 3으로 약분해 볼까요? 3, 5 되는 거죠. 5도 약분되네요.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36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6이 되는 거고 14랑 더하면 뭐가 돼요? 5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현재 여기가 50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2차 측을 1차 측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권수비가 1대 5라는 것은 우리가 몇 대로 몇으로 넘겨줘야 돼요? 저항이나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제곱의 비로 넘겨줘야 되니까 1대 25니까 25를 다시 1대 25니까 25를 나눠주면 되죠. 그럼 50을 25로 나눠주면 2가 되는 거죠. 그럼 2와 2가 만나면 뭐예요? 4옴이 되는 거죠. 즉 이 회로는 뭐다? 그냥 자 이거 4로 바꿔요. 이거 무시해요. 그냥 뭐다? 전압이 이거고 저항이 4옴이다. 그럼 4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보아라. 어떤 거? 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평균 전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효값 구해주셔야겠죠. 자,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 제곱인데 4옴이고요. 자, V가 지금
24니까 실호값은 루트 2분의 2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죠. 24의 제곱이니까 24 곱하기 24. 루트 2니까 곱하기 2.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쉽게 풀릴 겁니다. 4. 자, 4, 6, 2, 3. 그래서 3, 4, 12에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3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17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정연파 전원에 흐르는 전류의 실호값을 구해보아라. 그래서 뭐 처음 봤을 때 이게 휘스톤이 될까?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휘스톤이 안 돼가지고 잘 보니까 자 35온, 35온, 35온 델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은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봐라. Y로 바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Y로 바꿔줍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Y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Y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은 Y로 바꿔줬으니까 자 지금 델타에서 Y로 작아졌죠. 3분의 1만큼 작아지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15이 되는 거고 여기 15이 되는 거고 여기 15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이 J10이라는 L 성분과 이 15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J10이라는 자 C 성분과 15이라는 R 성분이 병렬 연결되어 있고 자 직렬 연결되어 있고 얘네 둘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렬 연결되어 있고 이 병렬 합성된 게 결국 25가 직렬 연결된 상태다. 그래서 요거를 합성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상당히 간단하게 풀릴 겁니다. 왜? 자, 딱 봐도 이 마이너스 J 10 플러스 J 10 이러니까 밑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10 플러스 J 10에 더하기 10 마이너스 J 10이 된다라는 거죠. 위에도 합차 공식으로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자, 10 플러스 J 10에 자, 10 마이너스 J10.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10 마이너스 J10 날라가고요. 밑에는 20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분의 자, 위에는요.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합차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합차 공식을 떠올려 주시고 마이너스 J10의 전체 제곱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넘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는 뭐 그냥 요런 상태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다. 해주셔가지고 20분의 여기서 근데 다음에는 어떻게 20분의 100 더하기 100이 되니까 2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이 뭐가 된다? 10옴이 되는 건데 요까지 구한 거죠. 그럼 10을 한 번 더 더해주시면은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종 구하고 싶은 저항 자 R 값은 Z 값은 뭐가 된다? 25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건 전류가 되는 거니까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Z분의 R분의 V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뭐 실호가 100 나누기 루트 2죠. 그래서 100 나누기 루트 2에 자 20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루트 2분의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5 루트 2가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 된다. 그래서 현재 1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또 할 만한 문제였어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18번입니다. 그림 A의 회로에서 자 뭐 50 마이크로페라신 캐패시터 양단 전압 VT가 자 그림 B와 같다. 전류 IT의 파형으로 오른 것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딱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 뭐냐면 C에 지금 전류가 흘렀어요. 그랬을 때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거죠. 그럼 요 식이 딱 떠오르셔야 되죠. 자, 좀 지우고 칠판이 좀 더러운 관계로 C는요. 자,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C는 C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C에 흐르는 ICT라고 해볼까요? C에 흐르는 전류는요. 어떻게 된다? 자, C 곱하기 DT분의 자, DT분의 자, D 자, V CT 자, 이러한 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애들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 Q는 뭐 CV라는 식이 있죠. Q는 CV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류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IDT는 자 CV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양변 미분하면 IT는 C의 DT분의 DV가 되는 거죠. 뭐 어쨌건 이렇게 유도하셔도 되고 이거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요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 VCT의 그림을 줬어요. 얘의 그림을 줬어. 얘의 그림을 줬어. 그러면은 자 DT분의 D가 뭐예요? 미분을 했다라는 거죠. 미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미분한 그래프를 찾아라는 얘기가 맞아요. 얘를 미분한 그래프를 찾아라. 자,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0에서 1까지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죠. 1에서 2까지의 기울기도 일정해요. 대신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된다? 전부 다 기울기가 일정하죠. 일정하죠. 대신 부호만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기울기를 한번 구해 봐라는 거죠. 어떤 기울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요대로 갑니다. 요 식에 대입을 해라는 겁니다. C라고 하는 것은 일단 50 마이크로페럿이 나와 있죠. 그대로 넣어줍니다. 50 마이크로페럿. 자 그다음 뭐예요? 자, DT분의 DVT니까 얘는 뭐냐면은 그냥 자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율이 얼마가 되니까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즉 1만큼 변했을 때 20만큼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1분의 자 1의 단위는 뭐예요? 미리세크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몇만큼 20볼트만큼 변했다. 그래서 자 20.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은 자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니까 자 1000에 해주시면은 1이 되는 겁니다. 1. 그래서 1암페어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1암페어가 기울기고 그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그래프니까 자,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반대로 얘는 기울기가 크기는 같고 반대니까 이러한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VT를 미분한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고 미분한 그래프는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해당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주셔가지고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다. 자 19번입니다. 이상적인 연상 증폭기를 포함한 그림의 회로에서 자 VS의 값이 주어져 있고 캐피시터 양단 전압 VC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요점이요 VC죠. VC 요점이 VC죠. 그러면은 자 이상적인 OP앰프 연상 증폭기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흐르는 전류도 없어요. 여기 흐르는 전류도 없어요. 그럼 여기도 VC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접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이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자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VC가 되었죠. 맞아요? 맞죠? 여기에서 뭐가 됐어요? VC가 되었죠? 맞죠? 자 여기에서 VC가 되었고 여기에서 VC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요 점에서요. 자 요 점으로 갈 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종착지가요. 그러면은 요 점의 전압은 얼마가 되겠어요? 2VC가 되는 거 아시겠나요? 자 우리가 일단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0이었죠. 그럼 2옴을 지나면서 뭐가 됐어요? VC가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2옴을 지나면서 뭐가 되겠어요? 2VC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도 여기가 VC가 되었죠. 2옴을 지나면 무조건 V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VC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기준으로 같이 이렇게 VC, 2VC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뭐라고요? VC, VC. 그래서 2VC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서 전압 강화돼가지고 0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KC를 한번 써보자고요. KC를. 자, 요 점에 있어서 KC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나가는 전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로 나가는 전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구해보도록. 여기로 나가는 전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 전류를 어떻게 해줘요?
다 더해서 뭐가 돼요? 제로가 되면 되겠다. 제로가 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전류부터 구해 볼게요. 자, VC 마이너스 VS를 뭐로 나눈다? 2로 나눠야겠죠. 2로 나눕니다. 자, 그럼 요 친구는 어떻게 돼? 자, VC 마이너스 2VC. 자, VC 마이너스 2VC. 뭐로 나눈다? 이옴으로 나눈다. 더하기. 자,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C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나타낸다 했어요? 자, 교류기 때문에 C에 흐르는 전류는 아까 말했죠. I는 C에 dt분의 dVC가 되는 거죠. 자, 요 값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은요. 자, VC에 마이너스 VS에 자, 플러스 자, VC 마이너스 2VC니까 마이너스 VC가 되는 거고 더하기 2C에 자, DT분의 DVC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자, VC 또 약분이 됩니다. 없어지고요. 남는 것은 VS가 되는 거죠. 그럼 VS 넘겨주시면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VS가 주어진 코사인 T라고 되어 있어요. 코사인 T.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는 뭐라 되어 있어요? 또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C도 1이니까 그냥 2가 되는 거고 2를 넘겨줄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양변은 어떻게 해줘요? T에 관해서 적분해줍니다. 적분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남는 게 이제 VC가 되는 거고 then 자, 코사인 T 적분하면 사인 T가 되죠. 사인 T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적분상수는 없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3번이 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다. OP앰프를 자, 이렇게까지 OP앰프 관련된 문항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는 처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주기를 갖는 펄스 파형에서 듀티비와 평균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다. 전체 주기가 얼마예요? 듀티비는 어떻게 구해? 전체 주기 분의 동작한 시간 2초 구하라는 거죠. 그럼 20분의 2 해주시고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가 된다. 자, 평균 전압 구해볼까요? 평균 전압 어떻게 구해요? 아까도 구했지만 주기분의 얘 넓이 구하면 되잖아. 주기가 20이잖아요. 그렇죠. 주기가 반복되는 게 같을 때까지 얘 같죠. 여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주기가 뭐다? 20이라는 거죠. 그럼 얘 넓이를 구해가지고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20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값이 된다고요. 어떻게 구해요? 이거 구하면 되지. 이 넓이 얼마예요? 1 곱하기 20 아니에요? 그럼 20이네. 그 다음 이 넓이 구하면 되지. 이 넓이 4 곱하기 2 아니에요? 그럼 8이네. 그럼 28 아니에요? 28을 2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4 맞아요? 그렇잖아요. 28을 20으로 나누면 넓이를 축으로 나누면은 1.4V가 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이는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풀어보니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이번에 이제 이론 같은 게 전기기기는 조금 무난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론은 만만치 않았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좀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해설 들으시면 또 할만하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다. 너무 상실감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제가 볼 때는 뭐 7번, 뭐 8번 뭐 이러한 문제들 또 19번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면은 또 다음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